네, 공인노무사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베리타스 법학원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했었고요. 지금은 티치온에서 공인노무사 강사를 하게 된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김대현 강사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경영 전략론, 그래서 제1차 경영학개론 수험 과목의 첫 번째 시간으로 수업 시간으로 경영 전략론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영 전략의 정의를 보겠습니다. 1번 정의죠. 희소한 경영 자원을 배분하여 기업에게 경쟁 우위를 창출하고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주요한 의사결정입니다. 그래서 선택과 포기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에서 이기는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경영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영 전략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좀 보시면요. 자, 손자라는 분은 손자병법에서 1번 전략이란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안전과 존망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어떠한 경우라도 전략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고요. 또 엘프레드 디 챈들러 주니어 교수님은 스트래터지 앤 스트럭처에서 이번 전략이란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의 결정과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을 결정하고 경영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 자, 기타 3번과 4번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케네스 앤드루스 교수님, 케니치 오마이 교수님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3번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필요 요소들 전기의 경마 사례를 보시면요. 자, 1번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한 이후 2번 경쟁 상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3번 자신과 경쟁자의 경영 자원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하고요. 4번 효과적인 전략을 수행해서 이렇게 경영 전략을 수립 집행한다 평가하고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영 전략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날 기업들은 3년 또는 5년 단위의 어떤 그 중기 경영 전략을 수립하고요. 그와 연결된 매해 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계학 시간에 배우시는 그 포괄손익계산서와 연결된 매출액, 당기순이익, 총포괄이익 이런 수치들이 3년 또는 5년 단위로 수립도 되고 그런 이제 목표 수치들을 달성하기 위한 경영 전략들이 논의가 되고요. 단기 사업 계획들이 이제 1년 단위로 다 수립이 되고 또 이거를 달성하기 위한 어떤 사업 계획들이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그런 어떤 또그 포괄손익계산서 수치들은 다 이제 재무상태표하고도 연결이 되죠. 그래서 포괄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결국 그 재무상태표의 어떤 자본 항목의 이익잉여금하고 연결이 됩니다. 또 이제 기업은 전략적인 의미에서 투자를 하실 수도 있고요. 기타 현금 확보를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부채 자본과 연계해서 자본 계획이다, 자산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물론 현금 흐름표까지 작성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런 포괄손익계산서와 저희가 그죠? 재무상태표를 중심으로 사업 계획들과 중기 경영 전략이 수립이 되고 논의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약간 용어들이 익숙하지 않으시더라도 좀 쉽게 설명을 그냥 드리면 그냥 어떤 기업이 3년, 5년 단위로 어떤 물건을 얼마나 팔고 이익을 남길지 그리고 매해 어떻게 매출을 일으키고 매출액들을 확보하시고 단기 순이익들과 총포괄이익들을 확보할지 또 그 확보하는 그 논의 방법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것을 경영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영 전략의 학문적 발전 과정을 보겠습니다. 1번 군사 전략에서 기원을 두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1번 군사 전략의 기원두는 영어의 스트래터지는 그리스어 스트라테고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군대를 의미하는 스트라토스하고요. 이끈다는 의미를 가진 아그가 합쳐진 용어로서 병법과 군사학의 근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략과 전술을 비교를 해보시면 전략은 스트래터지고요. 전술은 택틱입니다. 그래서 전략이 상위단이죠. 전략이란 기업이나 국가가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하여 경영 자원을 배분하는 전반적인 계획을 의미하고요. 소규모 전투가 아닌 큰 그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계략을 의미합니다. 자, 1번 전략을 보셨고요. 스트래터지. 2번 전술 택틱은 특정한 기능 분야 또는 시장에서 성과를 높이는 계획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규모의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한 작전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에 손자의 전략의 5가지 기본 원칙과 현대의 경영 전략의 기본 원칙 비교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이후로는 저희가 경영 전략론의 시대적인 흐름을 보겠습니다. 미국 얘기를 제가 해드리면서 논의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1960년대 이후 1973년, 1978년 두 차례에 걸쳐서 석유 파동이 발생합니다.
이때는 셰일 오일, 셰일가스의 경제적인 채굴 방법이 발견되기 전이었고요. 상당수 원유 자원을 이제 물론 알래스카와 멕시코만에서도 이제 확보를 하셨습니다만 미국에서 중동에 의존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 중동에서는 중동 국가들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고요. 그리고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에서 석유 공급량을 좀 제한했어요. 이 두 개가 겹쳐지면서 석유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그래서 이 70년대 이런 그 석유 파동이 오기 전에는 미국의 팍스 아메리카나 시스템하고 미국의 어떤 인종폭동, 1965년, 68년 그 흑인 폭동, 인종폭동으로 인한 복지 정책, 그래서 해외 시장은 팍스 아메리카나, 내수 시장은 복지 정책으로 해서 수출과 내수가 다 호황을 이루는 안정된 산업 환경 하에서 기업들은 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1970년대에는 이제 석유 파동이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산업 환경이 악화되고요. 경쟁이 격화됩니다. 그래서 이때 혁신이 많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1950년대와 1960년대를 통해서 미국의 어떤 다각화 기업들이 거대해진 기업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가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직면했다. 석유 파동이 나기 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대기업 내에 있는 사업 단위를 최고 경영자가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되었고요. 그리고 1960년대, 50년대와 1950년대와 1960년대는 그죠?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와 전략 계획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점을 인식하여 그 사업부별 장기 전략 계획이 수립되고요. 이것이 전체 하나의 회사 관점에서 그 또 장기 전략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 1960년대 중반까지 미국의 대부분의 대기업들은 기획조정실에서 주로 이제 CEO분들이나 회장님들이나 그 사장님들 밑에 있는 기획조정실에서 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산업 환경이 안정돼 있어서 잘 망하지가 않습니다. 또 산업 환경이 안정돼 있으니까 20년, 30년 단위의 장기 전략 계획을 수립하고요. 또 R&D 계획이나 이런 매출 계획, 당기 순이익 계획 이런 것들을 다 수립을 했습니다. 또 재무상태표, 그 당시 대차대조표 관련 계획들도 수립하고요. 자, 그래서 3번, 4번 보겠습니다. 1970년대에는 제품 포트폴리오 매트릭스가 프로덕트 포트폴리오 매트릭스라고 하죠. 전략 분석이 가장 중요한 분석 도구로 사용되었어요. 그래서 1번의 BCG, 버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발전시키신 매트릭스 뒤에서 볼 겁니다. 상대적 시장 점유율과 시장 성장률 두 가지 측면에서 개별 사업 부분의 특성을 나타냅니다. 자, 2번 수합 분석, 기업의 내부 그 환경에 있어서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요. 기업의 외부 환경에 있어서의 기회 요인들과 위험 요인들을 분석해서 이 부분들을 연결시켜서 이제 기업 차원의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도구입니다. 자, 물론 이제 이 수합 분석은 단순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보시게 될 마이클 리 포터 교수님의 어떤 산업 구조 분석과 경영 전략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좀 단순하긴 하지만 단순하다는 비판을 받습니다만은 오늘날에도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 전략론 쪽의 역사는 이 버스턴 컨설팅 그룹 매트릭스도 쓰이고요. 오늘날 또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 G 맥킨지 이 매트릭스하고 수합 분석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활용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5번 1970년대 후반에 여러 경제 상황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1973년과 1978년에 오일 쇼크가 두 번 나타나고요. 한국도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장기 전략 계획에 대한 회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장기 전략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산업 환경이 안정돼 있어야 되는데요. 석유 파동으로 이제 산업 환경이 악화되고요. 도산하는 기업들이 나오고 경쟁이 격화되면서 이 시시각각 변하는 경기 상황에 보다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자, 민츠버그 교수님이 주장하신 그 장기 전략 계획을 기업들이 포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산업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까 1번 장기 전략 계획이 예측력이 없어졌어요. 2번 자, 장기 전략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통상적으로 전략기획실 또는 종합기획실에서 수립하고요. 이를 하부의 사업부 단위에서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였는데요. 3번의 정형화된 장기 전략 계획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순발력 있게 대응하는 능력을 오히려 떨어뜨렸어요. 보통 계획이 수립되면 그 계획에 얽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석유 파동 이후 이제 경쟁이 격화되면서 산업 환경이 급변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순발력 있게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떨어지게 되었어요. 오히려 떨어뜨려서 이 기업들이 장기 전략 계획을 이제 수립하지 않고 전사 관점의 포트폴리오 수립보다는 그 밑에 사업 본부들이나 사업부들 단위의 어떤 경쟁 전략을 수립하는 쪽으로 포커싱이 바뀌게 됩니다. 그죠? 자, 3번 산업구조 분석의 풍미가 발생합니다. 자, 1970년대, 1980년대에는 그 장기 전략 계획이 쇠퇴했어요. 그래서 마이클 리 포터 교수를 필두로 산업 구조와 경쟁 전략에 대한 분석 방법이 대두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 관점의 버스턴 컨설팅 그룹 매트릭스, 수합 분석, 자 이런 걸 이용해서 전체 기업 자원의 전략을 큰 그림을 그리는 쪽에서 좀 내려와서 사업 본부들과 사업부들 차원의 다른 기업들과 어떤 경쟁하는 경쟁 전략론 논의가 등장했는데요. 특히 마이클 리 포터 교수님은 산업 구조론이라 그래서 산업 구조 분석 기법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이후 나오게 될 자원 기반 관점과는 달리 그 산업이 처해 있는 산업 구조를 이제 저희가 뒤에서 다 논의해드릴 예정입니다. 산업 구조를 분석해서 기업을 좋은 산업 구조에 적절히 포지셔닝을 위치를 지어주면 그 기업이 수익이 나고 이익이 나게 된다. 그러니까 약간은 좀 산업 구조 결정론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1번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하여는 산업의 특징을 이해하고 산업 내에서 적절한 위치를 정하는 것이 경영 전략의 근간을 이룬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수익성은 어떤 기업의 어떤 내부적인 어떤 역량적인 측면보다는 이런 산업 구조적인 측면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포지션을 잘 위치를 시켜줄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2번 자 경쟁 기업에 대해서 경쟁 우위를 갖기 위하여는 각 산업이 갖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원가 우위나 차별화 우위 그죠? 그 원가 제품의 어떤 비용이나 원가 측면에서 저렴해서 저가격 형태로 연결되거나 다른 기업이 제공해주지 못하는 차별화된 뭔가 부가가치를 제공해서 좀 고가격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또는 이 두 가지 우위 요인을 이용해서 특정 시장을 집중화 공략을 하는 그런 형태가 제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경영 전략론이 제시가 됐어요. 자, 그래서 이번 산업구조 분석 기법의 의의는요. 그 전에 보셨던 과거 수학 분석이 막연하게 기업의 외부 환경의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여기에 기업 내부 환경의 어떤 강점과 약점을 연결시켜서 좀 약간 모호하고 막연하게 제시됐던 경영 전략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렇게 산업구조 분석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걸맞은 어떤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원가 우위 전략이나 차별화 전략 또는 집중화 전략 등을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이런 저희가 의의를 저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그 이후 1980년대 말에 마이클 포터 교수님의 산업구조 분석 기법에 대한 비판이 대두가 됐습니다. 자, 외부 환경, 기업의 외부 환경을 4번이죠. 외부 환경을 분석하는 기법은 제시하였지만, 그죠? 외부 환경을. 그러한 환경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라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이 좀 제시가 안 됐어요. 그래서, 기업의 어떤 경쟁 우위라고 하는 것은 마이클 이 포터 교수님이 말씀하신 산업구조 내에서의 자리잡기, 포지셔닝이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경영 자원이나 보유하고 있는 핵심 역량에서 비롯된다는 사고가 확산됐죠. 그래서 마이클 리 포터 교수님은 약간은 산업구조 결정론자라면 그 이후 이제 자원 기반 관점을 주장하시는 분들은 그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 자원이나 핵심 역량이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셨고요. 그래서 인사노무관리론도 이 이후 발전하게 됩니다. 자원 기반 관점을 많이 수용하게 되죠. 이번 글에서 경영 전략의 최신 경향은 기업을 경영 자원의 결집체로 보는 경영 자원론,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으로 기울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기업의 핵심 역량, core competence, 이거를 기업에게 경쟁 우위를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파악하는 관점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물론 지금은 다 씁니다. 이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도 쓰고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좀 융합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기업이 처해 있는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도 분석을 하고요. 그에 걸맞은 원가 우위 전략이나 차별화 전략 또는 집중화 전략도 논의가 되고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경영 자원이라는 측면 또는 핵심 역량이라는 측면도 분석이 되고요. 자 그리고 그 기업이 처해 있는 여러 환경 등의 상황 조건들도 분석이 돼서 그 상황 조건에 걸맞은 그런 어떤 자원의 확보 및 발전
또는 산업 구조의 선택과 포지셔닝, 또는 원가위 전략과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이 다 논의가 되고 있다.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이후 인터넷 혁명이 등장합니다. 1990년대 후반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에 기초한 인터넷은요, 새로운 산업의 출현뿐만 아니라 기존 기업들의 경쟁 우위를 순식간에 잠식할 수 있는 폭발적인 잠재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됐죠. 이거는 지금도 온고잉입니다. 지속이 되고 있죠. 아마존도 있습니다. 이베이, 프라이스라인, 그죠? 이런 이제 등의 인터넷 기반의 어떤 이커머스 기업들이 등장했고요.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발생 이후 극복 과정에서 이 오프라인 소비도 있습니다만 온라인 소비 비중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것들이 온고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인터넷은 소비자와 생산자 간이 전통적인 관계에도 큰 영향을 미쳤고요. 모든 산업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혁명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 그런데 이번 2000년 4월 미국의 나스닥이 폭락하고 많은 인터넷 벤처들의 어떤 파산으로 인터넷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자, 그래서 3번 인터넷 벤처들의 흥망성쇠가 주는 시사점은 1번 경영전략 연구 주제가 다양화됐고요. 그래서 기술 진보는 수학 체감이 아니고 그러니까 increasing returns to scale, 기업 규모가 커지게 되면 보통 수학 체감이라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이게 네트워크와 기업 규모가 커지면서 오히려 이제 그 수학 체감이 아닌 체증, 그 네트워크를 통한 외부성 이런 것들이 가미가 되죠. 그러니까 특정 기업과 다른 기업 간의 전략적 제휴, 네트워크의 구성, 여기 인터넷이 더해지면서 수학 체증의 법칙 이런 것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경제성이 가져오는 전략적 의미에 대한 연구 촉진이 이루어지고요. 벤처들과 기업가 정신, 엔트레프로니어십에 대한 연구를 경영 전략의 영역으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략적 제휴, 그 스트래티직 얼라이언스의 중요성이 부각됐고요. 네트워크형 기업 조직, 네트워크 오거니제이션이나 버추얼 오거니제이션, 그래서 어떤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기업 조직과 기업 조직이 연결되는 그런 가상 조직, 이런 측면이 강조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죠. 그래서 각종 Artificial Intelligence, AI라든지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사물 인터넷, 인터넷 오브 띵스, 인터넷 오브 띵, IoT라 그래서 각각의 저희가 쓰는 가전제품들, 컴퓨터 이런 것들이 다 인터넷으로 연결이 돼서 예를 들면 저희가 집 밖에서 스마트폰으로 집안에 있는 가전기기들을 저희가 조정할 수도 있고요. 이런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뭐 그 친환경 자동차, 내연기관 자동차도 있습니다만은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친환경 자동차, 자율주행차, 이런 뭐 전기 자동차 등이 있죠. 뭐 수소 전기 자동차도 있습니다만은 전기 자동차가 수요가 큽니다. 이런 형태의 어떤 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됐어요. 자, 그래서 2000년대 이후, 지금은 이제 그 인터넷 혁명 이후 4차 산업혁명, 그리고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이 극복이 되면서 또 제약산업과 바이오산업도 좀 중요성이 커지고 있죠. 의료산업하고. 동시에 이런 IT가 좀 더 강조가 되는 이런 측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전략론의 시대적 흐름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1950년대, 1970년대 초까지 장기전략계획에서 석유파동 이후 마이클 리포터 교수님의 산업구조 및 경쟁 분석이었고요.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중반까지는 기업 차원의 경쟁 우위의 창출 및 유지, 그래서 Resource-Based View of the Firm 이게 등장을 했고요. 1990년대 후반, 2000년대에는 인터넷을 비롯한 기술 진보의 영향을 받았고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저희가 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 학자분들은 1950년대, 1970년대 초에는 앤소프 교수님, 그 제품시장 매트릭스 있죠? 앤드리스 교수님 또는 크리스텐센 교수님 이런 분들이 유명하고요. 그리고 마이클 리 포터 교수님이 이제 70년대 후반, 80년대 중반,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중반은 하멜 교수님과 프라할란, 그죠? 이 Resource Based View of the Firm. 자, 그리고 1990년대 후반, 2000년대에는 아르터 또는 이제 노나카 이런 교수님들이 유명하신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경영 전략의 내용과 프로세스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전략의 수립과 보통은 이제 formulation, implementation으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기업 실무하고는 약간 안 맞는 측면도 있지만은 그래서 이제 요거는 그냥 한번 전체적으로 제가 공유를 해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는 쪽으로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경영 전략을 저희가 기업 전략과 사업 전략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업 전략은 이제 전체 기업 관점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짜는 전략이고요. 사업부 수준의 경쟁 전략은 사업본부들 또는 사업부들 수준에서 경쟁을 통해서 우위를 확보해서 기업이 어떤 매출과 단기순이익, 총포괄이익을 확보하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LG전자가 있죠. 삼성전자도 있습니다만 LG전자, LG전자의 가전을 생산 판매하는 가전사업본부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휴대폰 사업본부, MC 사업본부라고 있죠. 그리고 비즈니스 솔루션들을 판매하는 BS 사업본부라는 쪽도 있고요. 등등 있습니다. 또는 뭐 디스플레이 쪽을 판매하는 TV 등을 판매하는 사업본부도 있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LG전자의 포트폴리오를 연구하는 전략은 기업 수준의 전략으로서요. 이거는 버스턴 컨설팅 그룹 매트릭스나 또는 G 맥킨지 매트릭스 등으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G 맥킨지 매트릭스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드릴게요. 사업부 수준의 경쟁 전략은 이 구체적인 사업 본부들, 사업부들로 삼성전자와의 협력비 증단 경쟁 또는 기타 해외 전자기업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기업이 생존을 하고 매출과 단기순이익, 총포괄이익을 확보할 것인가 그런 전략입니다. 자, 그렇게 저희가 나누어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경영 전략을 한번 분리해 보시면 큰 그림의 기업 전략, 콜프레 스트래터지가 있고요. 구체적인 사업부 본부들과 사업부 차원의 사업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즈니스 스트래터지가 있죠. 자, 그리고 그 구체적인 사업부 내에서의 뭔가 마케팅, R&D, 생산, 인사, 재무 등 각 기능별 세부 과제를 결정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걸 펑셔널 스트래터지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전략 관점의 포트폴리오가 결정되면요. 구체적으로 결정된 포트폴리오 내에서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통해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 사업 전략이 수립되고요. 이 사업 전략을 구성하고 있는 각각의 기능별 전략들이 수립이 된다. 이게 포뮬레이션 돼서 임플리멘테이션 되고 이밸루에이션 평가돼서 기업들은 계속해서 매해 피드백을 하고 그래서 지속적인 어떤 ongoing improvement 개선 작업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기업 조직도와 연계해서 기업의 경영 전략을 기업 전략, 사업 전략, 기능별 전략으로 나누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이 기능들은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기획 기능도 있고 또 영업과 연결된 마케팅 기능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인사도 있죠. 예, 그래서 이런 기능별 전략이 논의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종합기획실 이 조직도는 저희가 나중에 경영조직론 시간에 배우실 예정입니다만은 이 사업구조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엄밀한 의미로는 종합기획실이 전사기능통제부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약간 하이브리드 구조, 혼합형 구조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구조에 전사기능통제부서가 붙은 하이브리드 구조, 보통 많은 기업들이 성장하면 국내 거의 대다수의 대기업들과 중견기업들은 다 하이브리드 구조죠. 사업 구조가 발전되는 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기업 전략은 기업의 활동 범위를 포트폴리오를 짜는 전략이고요. 사업 전략은 각각의 사업본부들이 다른 기업들과 경쟁을 통해서 어떻게 경쟁 우위를 확보하는가, 그 컴피터티브 어드밴티지를 확보해서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포스코의 사례를 한번 논의를 해볼 수 있는데요. 예, 이 내용은 제가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정지시키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오늘날 아니고 이제 과거의 일종의 사례입니다. 포스코가 경영전략을 수립할 당시에 경영전략 수립 시의 상황이 이랬고요. 이거를 참조해서 여기에 걸맞은 경영전략을 다각화, 기업 문화의 변신 또는 다양화, 그리고 파이넥스 기술 상용화 설비 준공, 해외 시장 투자 강화 등으로 포스코가 경영 전략을 수립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타 패스트푸드 산업 버거킹, 맥도날드, 웬디스 등이 이렇게 그 경영 전략을 수립했다. 이건 과거의 일입니다. 오늘날 꼭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예, 이렇게 저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저희가 앞에서 논의를 하셨던 저희가 G 맥킨지 매트릭스는 다음 시간에 워낙 내용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드리고요. 기업들이 많이 쓰시는 버스턴 컨설팅 그룹 매트릭스를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버스턴 컨설팅 그룹 매트릭스는 시장 성장률과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라는 두 개 축을 이용해서 그 기업의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저희가 수립을 할 때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는 제가 네모로만 해드렸습니다만은 기업의 사업본부들과 사업부들 차원의 원으로 해서 기업의 어떤 전반적인 어떤 포트폴리오를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원의 이제 매출의 규모가 원의 크기를 나타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 버스턴 컨설팅 그룹 매트릭스는 석유 파동 나기 전에 도입이 됐고요. 전사 관점의 포트폴리오를 따는 전략 도구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다. 제가 이제 경영 심사팀에 있을 때도 LS 산전, 지금 LS 일렉트릭이라고 하는데요. LS 산전의 경영 심사팀에 있을 때 버스턴 컨설팅 그룹 매트릭스를 이용해서 제가 전략을 짰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총 4개 분면을 스타즈, 퀘스천 마크스, 캐시카우즈, 더업스로 나타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업의 어떤 사업 본부들과 사업부들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저희가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장기 경영 전략을 짜실 때는 사업 본부들이 지금 처해 있는 위치가 이런데 이런 쪽을 예를 들면 퀘스천 마크스에 있는 쪽을 캐시카우즈에서 돈을 투자를 받아서 스타즈 쪽으로 3년 내지는 5년 이후 이동을 시키겠다. 그럼 어떻게 이동을 시킬 것인가 이런 사업 전략들을 구체적으로 경영 전략들을 논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버스턴 컨설팅 그룹 매트릭스는 이게 그림으로 보여주고요. 이를 뒷받침하는 경영 전략들이 뒤에 쭉 붙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저희가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뭐냐면요. 우리 기업의 현재 시장 점유율을 최대 경쟁자의 시장 점유율로 나눈 값이다. 그래서 이 값이 1보다 크다면 우리 기업이 현재 업계 1위라는 뜻이 듭니다. 그리고 시장 성장률은 말 그대로 시장 성장률이에요. 그래서 시장 성장률은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올 때는 이제 각각의 스타즈와 퀘스천 마크스, 캐시카우즈, 도옥즈를 이제 설명하는 예를 들면 스타즈는 시장 성장률이 높고 상대적 시장 점유율도 높은 쪽이죠. 캐시카우즈는 시장 성장률은 낮지만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높은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을 퀘스천 마크스도 있죠. 또 있고요. 이런 게 이제 올바른 설명 이런 걸 물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트래티직 비즈니스 유닛, 기업의 어떤 전략적 사업단위들인 사업본부들과 사업부들의 어떤 생애 주기를 보통 퀘스천 마크스에서 시작합니다. 스타즈로 발전하고 캐시카우즈로 갔다가 독주로 갑니다.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버스턴 컨설팅 그룹 매트릭스는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기 때문에 공부를 잘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수학 분석은 기업의 내부 환경 분석과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 경영 전략 방향을 수립할 때 활용되고요. 그래서 내부 환경의 어떤 스트렝스와 위크니스 그리고 외부 환경의 opportunity threat를 연결시켜서 SO 전략,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을 수립할 때 이 활용이 됩니다. 이 석유 파동 나오기 전에 도입되었고요. 이게 단순하다는 한계는 있지만 오늘날 많은 기업들이 쓰고 있습니다. 요 수학 분석 요걸 이용해서 베이비 전문 스튜디오에서 수립을 한 요 예시는 여러분들이 한번 정지를 시키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따로 설명은 안 해드리고 그래서 요거를 이제 strength, weakness하고 opportunities, threat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전략을 수립한 예가 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이클 리 포터 교수님의 산업구조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마이클 리 포터 교수님의 밸류 체인 티어리, 그죠? 가치사슬 이론하고 산업구조 분석, 그리고 이제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과 연계해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다루어드릴 예정이고요. 워낙에 기업들이 많이 쓰십니다. 자, 그래서 산업구조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기존 산업 경쟁자와 기존 기업 간 경쟁, 그리고 신규 진입자 위협, 구매자의 협상력, 공급자의 협상력, 대체자의 위협 이런 관점에서 해당 기업의 어떤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요. 여기 산업에 잘 포지셔닝 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 이 분석 도구가 쓰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또 많은 기업들이 이 마이클 리 포터 교수님의 산업 구조 분석 이 기법을 이용을 해서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이렇게 또 경영 전략을 수립할 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이제 다양한 결정 요인들을 넣어놨으니까 한번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모르는 용어들이 있으시면 제게 물어보시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기업의 어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미션과 연계해서 기업의 중장기 어떤 나침반 역할을 하는
장기 그 전략 방향이고요. 장기적인 방향이고요. 기업이 달성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제 그 미션에 비해서는 환경 분석이 가미된 장기 방향성이 되겠습니다. 비전. 이 비전과 연계해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다양한 경영 전략 도구들이 이제 전략 수립. 여기서의 전략이란 주로 3년 내지 5년 단위의 어떤 그 기업의 방향성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것이 구체적으로 매해 사업 계획과 연계해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때 이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략 방향이 5년 단위 또는 3년 단위의 매출액과 단기 순이익 또는 고객 인지율이나 고객 어떤 만족도 이런 것들이 3년, 5년 단위로 수립되면 매해 목표치들이 정해지고요. 그것이 이 네 가지 관점으로 귀결돼서 인사평가와 조직평가에 활용됩니다.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는 그 카플란 교수님, 그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그리고 데이빗 노턴 이 컨설턴트 분이 이제 도출하신 도구고요. 그래서 이제 BSC는 자세한 설명은 제가 또 경영 조직론 시간, 인사노무관리론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업의 성과 지표들을 재무 관점만 보는 것이 아니고요. 재무 관점,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학습과 성장 관점에서 이제 기업의 성과 지표들을 구성해서 균형감 있게 관리를 할 수 있는 성과 관리를 할 수 있는 도구로 제시된 것이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균형 성과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영 전략론과 연계해서 기업들이 단기적인 성과 목표들을 확보하는 도구로 BSC를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자세한 거는 저희가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한번 퀴즈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배우셨던 기업의 기업의 전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짜는 버스턴 컨설팅 그룹 매트릭스에서 상대적 시장 점유율은 높으나 시장 성장률이 낮은 영역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까 저희가 보셨죠?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높지만 시장 성장률이 낮게 되면 캐시카우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죠? 물론 이제 캐시카우라고 하기도 하고 캐시카우즈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황하지 마시라고 제가 두 개를 다 넣어드렸는데요. 정답이 3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형태의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다양하게 응용이 될 수 있죠. 물음표, 퀘스천 마크 또는 퀘스천 마크스는 시장 성장률이 높지만 상대적 시장 점유율이 낮다.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스타즈도 그렇고요. 독주도 있습니다. 스타즈 예를 들면 시장 성장률이 높지만 상대적 시장 점유율도 높은 스타즈가 있겠죠. 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2번. 이게 이제 실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이런 형태로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기업 외부의 기회와 위협 요소들을 파악하고 기업 내부의 강점 및 약점을 분석하는 기법은 하시면 저희가 보신 그 정답이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합 분석이죠. 그래서 BCG 분석은 버스턴 컨설팅 그룹 포트폴리오 짜는 분석이고요. BEP 분석은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분석이라 그래서 저희가 나중에 회계학 시간에 배우실 겁니다. 손익 분기점 분석이에요. 갭 분석은 목표 대비 성과를 갭을 분석해서 개선시킬 때 활용하는 도구고요. 4P 분석은 저희가 이제 나중에 배우실 마케팅, 그죠? 경영 전략을 이후 배우실 마케팅 쪽에서 다루는 STP 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제품 전략 또는 분석도 됩니다. Product Strategy and Product 그죠? Analysis 그리고 가격 전략 및 분석 Price Strategy and Price Analysis 자, 그 다음에 이제 Place, 유통 제품과 서비스를 유통시키는 Place Analysis and Place Strategy and Place Analysis죠. 자, 그 다음에 이제 Promotion, 촉진 분석 및 전략 그래서 Promotion Strategy and Promotion Analysis가 되겠습니다. 나중에 마케팅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자, 수합 분석이 되겠습니다. 정답 5번 해주시고요. 자, 마이클 리포터 교수의 산업구조 분석 기법의 5가지 요소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그래서 정답은 이제 5번을 하시면 되겠죠. 1, 2, 3, 4번 다 맞고요. 그래서 현재 산업 내 경쟁, 신규 진입자 위협, 그 다음에 대체제 위협, 그 다음에 구매자 협상력, 공급자 협상력 이렇게 해서 이런 패턴으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를 아닌 걸로 해서 이런 문제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세 번째 수업 시간에 자세하게 해드릴게요. 자, 4번 재무 고객 내부 프로세스 및 학습과 성장의 4가지 관점에서 경영 성과를 평가하는 경영 기법은 자, 그래서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자, 저희가 배우셨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 전략을 단기 성과 계획으로 관리로 연결시킬 때 그 성과 지표들을 구성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가 조직 성과 평가와 인사 성과 평가에 활용될 수 있고요. 전통적인 기업의 성과 평가가 재무 관점 위주였다면 이것을 카플란 그죠? 교수님하고 그 데이빗 노턴 이런 분들이 이제 재무 관점뿐만 아니고 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그리고 학습과 성장 관점을 조화시켜서 성과 지표들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도입하였다.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5번. 균형 성과표 밸런스드 스코어카드의 4가지 성과 측정 관점이 아닌 것은 그래서 정답을 3번으로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 2, 2, 4, 5번, 5번은 다 맞고요. 경쟁력 및 차별화 관점이 아니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자, 오늘 수고하셨고요.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읽어보시고요. 약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게 또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시면 제가 또 중강의 등으로 제가 보충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경영전략론 2번째 수업 시간을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